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도쿄의 기묘한 상점가. 얼마 전 출장으로 도쿄 무사시노시라는 곳에 갔었다. 하지만 상대 쪽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하루 연장하게 됐다. 그날은 쉬게 됐으니 밤에는 상사랑 같이 밥이나 먹기로 하고 그때까지 관광이나 할 겸 슬렁슬렁 돌아다닐 셈이었다. 도쿄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대도시에 올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상당히 신선했다. 이곳은 어떤 곳일지 재미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돌아다녔다. 그러는 사이 아케이드 상점가에 도착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즈음이었기에 한 해의 개막이라며 상당히 왁자지껄했다. 여기저기 가게가 들어서서 우리 고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대한 느낌이었다. 보는 것마다 다 신기해서 두리번 떼며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런데 딱 혼자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큰 사람이 비틀대며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저 멀리 있는데도 유난히 눈에 띄었다.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니 터무니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파란 촉수 같은 게 돋아 꿈틀대고 있었다. 4개 정도의 촉수가 여기저기 돋아 꿈틀대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징그러웠다.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나는 남자를 계속 지켜봤다. 점점 남자가 다가오며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굴조차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왼쪽 입끝이 잘린 것처럼 피투성이인데다 목이 꾸깃꾸깃하게 접혀 있었다. 남자가 나를 향해 온다고 생각한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듯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아, 이대로 죽는 건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남자는 나를 전혀 보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 앞을 걸어가는 3인조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 몸에서 자라난 촉수가 그 셋 중 한 사람을 마구 휘감았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이를 촉수로 휘감으며 남자는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뭔가 중얼대는 것처럼 입이 움직이고 때로는 웃었다. 남자의 상반신은 상처투성이인데다 여기저기 칼로 베인 듯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몇 걸음만 있으면 나와 그들이 스쳐 지나갈 만한 거리가 되자 3인조가 초밥에 어떠느니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려왔다. 그렇게 온몸을 촉수가 휘감고 있는데도 아하아 하고 웃는 소리가 뒷가에 울렸다. 남자는 촉수로 감긴 이를 뒤에서 껴안고 있었다. 그러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희죽희죽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집게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며 남자는 그대로 얽힌 채 걸어갔다. 뒤를 다시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나는 지금 본 게 꿈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곧바로 근처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했다. 조금이라도 빨리 금방 본 것을 잊고 싶었다. 술 기운 덕분에 담이 커진 덕일까. 나는 그대로 아케이드 상점가를 산책한 뒤 상사와 합류해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잊는 건 두려움 때문에라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자칭 영감이 있다는 여자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잊어버려. 너한테 쉬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라며 웃어 넘겼다. 아직까지 내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도대체 무엇이었고 그에게 사로잡힌 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냄새.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회사 기숙사에서 유령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전 잘 몰랐지만 이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숙사에 사는 사원 T씨의 방이 특히나 출연률이 높은 모양인지 T씨는 저에게 상담을 자주 해왔습니다. T씨의 상담 내용은 요전에 세수하고 거울 보는데 내 뒤에 엄청 무서운 여자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 후에 소리를 지르며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아직도 있는 거야. 아니, 적어도 돌아볼 때는 사라진다던가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T씨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영감이 강해서 흔히 말하는 영이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에도 항상 텅 빈 눈을 하고 있는 T씨를 이대로 모른 채 방치하는 것도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동기 Z를 꼬셔서 기숙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Z는 어렸을 적부터 영적 후각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쉽게 말해
영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기숙사에서 있던 일과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보니 T씨는 혼자 있는 게 어지간히 불안했던 모양인지 일부러 밖에 나오면서까지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를 본 순간부터 왠지 모를 나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밤중 순찰차 불빛이 모여있는 장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창문 하나를 보니 닫힌 커튼이 부자연스럽게 걷혔고 그 사이로 작은 얼굴 같은 것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가까이 오지마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밝게 대해주는 T씨를 보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같이 온 Z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때 Z 뭔가 느껴져? 라고 말하자 Z는 응 아니 딱히 없는데 일단 들어가 볼까? 라고 대답하자 T는 반색하면서 그래 술도 사놨어. 자 들어가자. 응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은 그만두자 라고 말하고픈 기분이었으나 술이 약한 편인 T씨가 술을 준비해뒀다는 말에 퇴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T씨 방에 가까워질수록 나쁜 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역시나 아까 커튼이 거친 그 방이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지만 담력을 키우는 기분으로 마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커튼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T씨 말에 의하면 밤에 잘 때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최근엔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와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는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T씨에게 주무셔도 돼요. T씨 라고 말을 했는데 T씨는 비몽사몽인 얼굴로 응? 아 미안 이라고 대답해왔는데 옆에 Z도 이 모습을 보더니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우리도 슬슬 잘까?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지만 저와 Z도 담요를 빌려다 그곳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왠지 커튼 쪽에 눕고 싶지 않아서 좀 떨어진 소파에 누웠는데 그런 제 행동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 건지 Z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뭐 봤어? 이 질문에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엄청 기분 나쁜 걸 봤어. 너는? 이 질문에 Z는 딱히 없다니까. 난 원래 보지도 못해. 그냥 냄새나 맡는 정도인데 아무 냄새도 안 나. 이런 대답을 해왔는데 이 말을 들은 저는 몇 번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거 있잖아. 유령이나 귀신은 대체 어떤 냄새야? 이 질문에 Z는 유령이나 귀신마다 달라.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것 정도. 맡아보면 딱 그 생각 들어. 이 대답에 무슨 시체 냄새 같은 게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갑자기 방에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T가 혹시 자다가 일어난 건가? 잔 것 같지는 않은데 문 방향을 바꾸며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찰싹 찰싹 하는 소리가 낮은 곳부터 들려왔습니다. 바닥에 손이 부딪히는 소리인가? 뭔가가 바닥을 기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던 중 기어오는 소리의 리듬이 빨라졌고 그와 동시에 몸이 맹렬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가위눌림과는 좀 다른 눈을 뜨는데도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눈을 뜨는데 성공했는데 제가 본 것은 제 가슴 위에 정절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옛날 아이돌이나 입을 만한 노란색의 화려한 의상이었는데 몸은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야구공 정도의 작은 사이즈였고 머리에서 두개골을 빼고는 매우 깡 마른 듯한 모습의 체형이었습니다. 결국 역시나 보통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인간이 아닌 여성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목소리로 제발 알아차라고 빨리 일어나봐. 이렇게 불렀는데 자다가 그 말을 겨우 들은 건지 Z는 왜? 뭐야? 무슨 일? 아, 구린내 나네. 있구만 이거 뭔가. 킁킁. Z는 냄새를 맡으며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귀신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거의 무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Z는 제 쪽으로 오면서 이 주변에서 나는데 뭐지? 내 위에 있는 거야?
이거 진짜야? 아, 이건 말이지. 뭐라고 해야 하나. 펫숍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냄새인데. 속과의 동물인가? 그렇게 대단한 명이 아닐지도. 킁킁. 뭐야. 혹시 이 부분이 머리인가? 인간이 아닌 부분은 냄새가 구리구만. 얘 엄청 이상하게 생겼지? 뭘까? 햄스터는 아닌데. 거북이가 먹다 남긴 먹이가 수조 밑에 쌓여있는 건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왔는데 저는 아, 이제 됐어. 없어졌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트가 냄새를 분석하고 표현을 할 때쯤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양은 모습을 감추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여성 유령은 더 빨리 금방 모습을 감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령이라고는 해도 누군가 자신의 냄새를 맡는 게 충격으로 다가온 건지 그날 이후로 유령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이유가 궁금해서 제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그냥 우리 집 조상님 중에 엄청 대단한 분이 있다고만 알아도 이렇게 대답하고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숙면한 T씨가 직장에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원래 농담을 잘하는 T씨의 이야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한 모양이었지만 기숙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감사와 경애를 담아 제트를 이름 대신 카미사마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씨의 말에 따르면 저 기숙사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미는 일본에서 신앙이나 외경의 대상으로 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미사마는 신님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묘비.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친구 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떤 심령 스팟에 갑자기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SC의 백일묘라는 곳이었는데 외부에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심령 스팟에 가게 된 인원은 분위기 메이커인 B, 성실한 T, 동아리 부장 H, 그리고 D 이렇게 4명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다들 진탕 마신 뒤라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들 술 엄청 취했는데 이거 한 번에 확 깨려면 뭘 해야 빨리 깨라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D가 그 말을 듣고 이 근처에 심령 스팟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거리는 술집에서 차로 약 4~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던 D가 운전대를 잡고 백일묘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낮에 한 번 정도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곳이라 심야가 되면 자가응도 거의 다니지 않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일묘에 유래가 있다는데 그 유래가 이 백일묘는 아주 깔끔하게 10 곱하기 10개의 묘비가 서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다만 깔끔한 건 배치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꽤 지저분한 묘비라고 합니다. 이때 극히 드물게 10번째 열 끝에 11번째 묘비가 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직접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어느샌가 백일묘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백일묘라는 이름이 이곳에 붙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실제로 할머니께 그곳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께 들어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101번째 묘비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다면 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불행이 따르게 된다. 등등 여러가지 말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101번째 묘비를 보게 되면 그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좋지 못한 얘기가 있는 장소에 기군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한 채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보니 7월인데도 묘하게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7월이지만 심야의 산 위에 있는 장소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메이커비는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우와 라고 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여전히 기분 좋게 취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동아리 부장 H의 어깨가 움찔대는 것을 D는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꽤 D가 세고 대범한 편인 H가 외외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꽤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들 서둘러 묘비의 술을 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샌다고 해도 워낙 묘비의 배열 자체가 깨끗해서 한번 쓱 살펴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그저 10 곱하기 10개의 묘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안심한 건지 H는 아까까지 좋아했던 주제에 갑자기 기세등등해져서는 뭐야 하나도 재미없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B도 우리가 이겼다 라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T는 차 곁에 서서 웃으며 니들 시끄러워 같은 소리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D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차가운 바람도 쐬고 기분 좋게 술에서 깰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 생각으로 모두가 차에 올라탔을 때 B가 안색을 바꾸며 빨리 출발해 라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탓에 D는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다음 순간 T의 얼굴도 새파래져서는 차를 급가속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와 D가 야야 왜 그래? 라고 말을 걸어보아도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뒤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B와 T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H와 D는 이유를 물었는데 아무래도 B, D 모두 101번째 묘비를 봤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B는 아무 생각 없이 차 유리 밖으로 묘를 슬쩍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분명히 얼제에 딱 하나 땅에서 튀어나온 묘비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백미러를 통해 그것을 본 T 역시 그것 때문에 차를 급가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 B와 T 모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단 분위기 메이커였던 B는 어째선지 성격이 급격하게 조용하고 어두워졌고 성실했던 T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그가 최근에는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T의 경우 이전까지 전혀 본 적 없었던 거친 욕설과 함께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 모두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D의 말에 따르면 둘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처럼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 할머니에게 이 일에 관해 물어봤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고 하니 크게 화를 내시긴 했지만 전 거기서 101번째 묘비 같은 건 보지 못했어요. 라는 제 말을 듣고 뭔가 안심이 된다는 얼굴로 할머니께서는 못 봤다니 다행이다. 이제 절대로 다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B군과 T군이 뭔가 성격이나 분위기가 거기 갔다 온 이후로 변했다는 말을 할머니께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 두 명은 원래의 B와 T가 아닐 거다. 이미 그 안에서 사라졌을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B와 T의 혼이 죽어버리고 두 사람의 몸에 다른 혼이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 라고 D는 혼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확실히 들었던 얘기대로 둘이 죽었다는 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부장이었던 H와 분위기 메이커였던 B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래로 모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원래 둘 모두 취업을 목표로 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관련 모임에서도 사라지고 살던 곳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